다양한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신기술 플러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승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자꾸 간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은 저도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십니다만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 물에 대해 자세히 알고 보면 물이 목을 보호하는 작용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몸속에 들어간 물은 아주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몸의 장기들은 75% 이상이 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이 8% 정도 부족한 상태가 되면 이 몸을 움직일 때 숨이 찬다든가 허약한 감각을 느낀다든가 멍한 느낌, 또 좀 더 심해지면 신부전 같은 것, 근육 경련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 그렇군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가끔 몸이 좀 안 좋을 때 물이 부족했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자, 물이 부족하면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몸속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거나 노폐물이 제거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장기와 혈액이 모두 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눈물, 소화액, 또 호흡기 점막 모두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물은 우리 몸속에서 병균을 물리치는 군인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백혈구의 경우 몸에서 가장 빨리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성분이라서 수분이나 영양 부족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 보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는 이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물. 물은 자연이 모두에게 준 선물이다. 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물을 마시면 무기력했던 몸도 활기를 되찾는다. 물은 생명수다. 따라서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채워져 있다. 물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라든가 노폐물이 제거되는 과정,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혈액의 대부분이 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각 장기 대부분도 75% 이상이 물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몸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눈이라든가 또 소화액이라든가 호흡기 점액이라든가 모든 점막에서의 분비에는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서 몸속의 각 장기가 기능하는데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장기와 기관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폐와 간이 86%, 신장과 혈액이 83%, 뇌, 심장, 근육이 75%나 된다. 물은 체내에서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즉, 물은 혈관을 통해 영양소와 산소를 신체 곳곳에 실어 나르고 노폐물이나 독소가 신장을 통해 배설되도록 한다. 면역 세포들과 면역 물질들의 활약도 물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진다. 물이 몸의 건강을 위한 요소로 새삼 주목받는 이유들이다. 우리 몸에서의 면역세포라고 하면은 백혈구 또 여러 가지 면역글로불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가장 빨리 전환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서 수분이나 영양의 부족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이뮤노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을 만드는 것은 주로 간이 하는 역할인데 간도 대부분이 물이라던가 혈액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수분 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물은 여러 환경 오염물질, 식품 첨가물, 발암물질 등을 제대로 체외로 배출시킨다. 따라서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다. 스트레스의 생리적 대처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다. 피로물질 제거, 숙취 해소, 다이어트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한 물 공급이다. 수분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노인이 젊은이보다 낮다. 근육 조직의 차이 때문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몸속의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수명과 인체 수분 함량의 관계를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분 함량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함께 수분 섭취를 얼마나 충분히 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친다. 물은 우리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일정량 이상의 수분을 매일 공급을 받게 됨으로써 좀 더 위생적이고 좀 더 건강에 유익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전국 대부분 지방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경보가 연일 이어졌다. 한반도 전체는 그야말로 찜통더위에 시달렸다. 불볕더위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급증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 11일까지 전국에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 증세를 보인 환자는 788명, 같은 증세로 6명이 사망했다. 특히 폭염은 노년층에서 더욱 위험하다. 폭염이 닥치면 노년층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갑자기 숨지는 경우가 늘어난다. 노년층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 더위에 쉽게 쓰러진다. 별다른 지병도 없는 노인도 폭염으로 돌연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한 더위 자체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이 더운 여름에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지 않아서 탈수가 될 경우에 주요 장기의 혈액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오히려 체내에서 혈압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또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수분 부족. 그렇다면 수분 부족이 어떻게 해서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걸까? 아무래도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그 조금 더 진하고 거른 혈액을 심장이 펌핑하는데 무리가 가게 되겠죠. 따라서 온몸의 체력이라든가 심장을 통한 몸의 순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대사가 느려지면서 마치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의 대사 상태와 비슷한 그런 혈액순환 상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혈액순환은 단순히 사실 수분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이외에 혈액을 돌릴 수 있는 체력, 또 영양성분, 또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에서 혈액 자체를 또 잘 돌아가지 못하게 혈관을 수축시키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분과 영양 섭취가 적절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을 챙기는 건 아주 작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하루 8잔의 물만 마셔도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하루에 8잔 물을 마시기 이것만 좀 습관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